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 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어디에 사야 되는지 또는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또는 주가가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집중해서 이 가격에 사면은 큰 기회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여론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45,9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가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있으니까 영상 시청과 유튜브 구독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 가격에 사 모으면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가격까지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딱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가 삼성전자를 사야 할 가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격이 궁금해요. 그러시면은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2번, 3번 연속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삼성전자가 왜 하락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삼성전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만 관심이 있을까? 개인 투자자 500만 명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한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뿐만이 아니죠. 누가?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부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00만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인의 대통령까지도 삼성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쭉 보시면 오는 5월 20일에서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어디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와서 바이든을 아마 안내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미국의 공장도 지어야 되고 미국과 연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문 일정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에 있는 1공장, 2공장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방문을 결정한 것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정말 뭐 대단하냐라 물어볼 수 있는데 전 세계 2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운드리. 물론 TSMC와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합니다. TSMC가 거의 50%고 삼성전자 거의 절반쯤 되니까 따라잡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2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20조 규모의 파운드리 이 공장 착공에 들어가고요. 미국 정부로서는 삼성전자를 최대 해외 투자자로 대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자마자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으로 사실상 TSMC가 1위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TSMC에 조금 비비거나 또는 이길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또한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오히려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번 첫 번째 방문은 어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뭐다? 바이든이 이렇게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최대의 해외 투자자로서 우리는
삼성전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하향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나 급락을 하고 하락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6만전자 고민입니다. 지금 67,600원인데 신통치 않은 하만 효과와 M&A 부메랑이라고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2021년 삼성전자가 수출로 올린 매출은 약 177조 5,9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 약 824조 1,876억 원에 거의 뭐 21% 가까이.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 혼자 책임을 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상 이 남한에서 거의 뭐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한 절반 정도 이건 좀 오바고 서울 정도 이거를 삼성전자 혼자 짊어지고 나머지를 다른 기업들이 좀 나눠서 가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임팩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23%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 베팅한 주식 투자자는 2019년 말 56만에서 지난해 말 2021년도에는 500만 거의 10배 이상 또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식 활동 계좌 수 5천만 개를 확인해 보면은 거의 뭐 10%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0명 중에 1명꼴이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도 많고 매출도 많이 내고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약 64,900원까지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초 78,600원에 비해서 또 17%가량 하락을 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뭐 10만 전자 간이 많이 할 때보다도 78,600원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9만 원까지 갔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6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6만 전자가 이제 5만 전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47,000원에서 2020년 5월 10일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비대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파동 또는 비대면 파동이 일어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강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9만 1,000원을 딱 찍어주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오고 지속적인 우하향으로 현재 64,800원이라는 저가를 찍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빠진 이유가 실적이 뭐 안 좋아서냐, 돈을 못 벌어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꾸준히 일단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230조 4,008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2021년도에는 279조 6천억 원으로 대략 몇 프로 올랐죠? 대략 한 20% 가까이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7조에서 51조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7만 원에서 더 빠진 거 아니야? 이 올해 1분기 실적도 괜찮더라. 우리가 삼성전자가 밝힌 올해 1분기 매출은 77조 7,8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4조고요.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최대 최고 매출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대박 아니야?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는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성장이 더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실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움직일 때마다 어느 정도 조금 삼성도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파운드리 아까 1등이 TSMC라고 했죠. TSMC를 뭐 점유율을 뺏고 있다라든가 또는 TSMC의 점유 좀 다가가고 있거나 또는 넘어서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TSMC 점유율도 그대로 삼성도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넘어서는 것도 아닌 것이 성장도 못하는 것이 그냥 유지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올해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TSMC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할 때 삼성전자는 2%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점유율이 뺏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중국 봉쇄 장기화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계 주요국의 돈줄 재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이득이냐 손실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죠. 왜? 반도체는 이제 기기라든가 뭐 EUV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기기들이 하나에 뭐 몇백억, 몇십억씩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그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삼성전자는 거시경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내 증시의 부진이 삼성전자의 부진이다라고 어느 정도 약세 요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실적도 좋고 실적 성장도 이어지는데 사실상 그래서 글로벌적인 점유율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적인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의식했는지 삼성전자도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M&A를 올해 안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직 M&A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미국의 음향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식권에 상승을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6년 전입니다. 근데 6년 동안 아직 이렇다 할 M&A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만 M&A 효과는 대표적인 사례고 인수한 지 지금 5년,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극적인 효과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지금 하만을 인수하고 아직 한 번도 M&A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말로는 하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개인 투자자는 삼성에 이렇게 500만 명이나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도 말도 안 되게 우상향이 나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2022년 부진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주가 등락률이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7%가량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최대치인 5,99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성공했지만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대단한 이익이 생기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M&A는 기업의 가치를 되레 훼손할 수도 있고 M&A 과연 이게 진짜 사업성이 긍정적일까라는 좀 고민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M&A를 좀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다 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걸 보면은 그럼 하만큼 사실상 이번 M&A도 과연 경제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살짝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글로벌 리스크 실적이 좋지만 점유율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M&A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과연 경제적일까라는 리스크도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미호도 다시 한번 반등세 시작이 되나 좀 사람들이 기대를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까?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던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2%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메모리 수요 증가와 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실적 얘기니까 아까 실적 다 말씀드렸죠. 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 과도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적이 3분기 연속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 매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D램의 매출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견조한 메모리 수요 증가로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 부진 요인으로는 중국의 이제 봉쇄 이슈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다. 이건 아까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 수요 개선의 가시성이 확보돼야 되고 반도체 사업의 경영진 변화를 통해 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당분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TSMC보다 점유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건 악재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악재라고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다? 수익을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유율을 채우면서 사실상 우리가 수익성을 낮추고 우리가 규모를 키운 것보다 오히려 규모는 유지하고 우리 수익성을 좀 더 올린 다음에 그냥 한 방에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TSMC랑 점유율이 벌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근창 현대차증권연구원은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 그러니까 오히려 유지가 되거나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선도 기술인 공장들은 초기 낮은 수율로 인해 단기 투자 실패 부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엔 경쟁력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년 연속 20조 원대 연구별 비용을 집행을 했고 설비 투자도 48조 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돈을 68조나 갖다 부었는데도 실적이 긍정적이다.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오히려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 삼성전자 충분히 뭐 나쁘진 않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 연구원들의 그러니까 증권 우리 이 리포트를 보니 과대 낙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정보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D램 세대 교체 임박입니다. 업황 반등 계기되나 DDR5가 뭐길래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이 D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랜드 플랫이라는 게 있고 D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D램은 휘발성입니다. 네, 랜드 플래시는 휘발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D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에 무조건 들어가는 램이라고 하죠.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부르는 램이라고 하는데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전이라는 게 있죠. 흔히 CPU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버전이 있어요. CPU도 뭐 9세대냐 또는 10세대냐 또는 11세대냐 이런 세대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RTX냐 뭐 GTX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D램도 똑같은 거고 D램도 DDR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DDR4를 거쳐 지금 DDR 어디까지? 5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D램의 버전 DDR4, DDR5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DDR4보다 당연히 5가 누가 봐도 좋겠죠. 그니까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근데 그럼 나 DDR5 쓸래 하고 싶어도 못 써요. 왜? DDR5를 쓰려면 전 부품을 DDR5로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DDR4를 쓰다가 DDR5 쓰자고 전체를 바꾸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교체 주기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교체 주기가 돌고 있는 거고 그 과도기 안에 지금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의 내용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플랫폼 출시 지연으로 도입이 늦춰진 DDR5 D램에 대한 서버 등 수요 업체들의 채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왜? 교체 주기고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DDR5를 많이들 쓰고 그럼 DDR5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램 세대 교체는 신규 수요 발생과 우호적인 가격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CPU,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그냥 정보 처리를 하는데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도 물량 공급을 개시했고 정식 출시 시점은 3분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올해 3분기부터 DDR5를 쓰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방금 얘기한 이게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이 CPU가 이 좋은 정보 처리 장치. 이 인텔에서 만든 좋은 정보 처리 장치는 차세대 메모리 규격인 DDR5를 지원을 하는 첫 서버용 CPU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DDR5를 써야 돼. 그 인텔이 이걸 출시를 했네? 3분기부터? 그러면 3분기부터 뭘?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DDR5에 대한 수요가 언제? 3분기부터 늘 가능성이 높다.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AMD 역시 DDR5를 지원하는 제노아를 연내 출시할 전망이 된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약간 경쟁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MD와 인텔을 가장 많이 씁니다, CPU로서. 그래서 얘네도 DDR5를 쓴다.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DDR5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AI죠. 최적화된 차세대 D램 규격이고요. 현재 법령으로 쓰는 DDR4 대비 2배나 개선이 됐고, 전송 속도를 DDR5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넘나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DDR5를 지원하는 PC용 CPU 인텔이 엘더 레이크를 출시하기도 했지만 D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버용 CPU 출시 시기가 늦춰지면서 전환 시점이 지연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2021년도 12월부터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서버 CPU가 늦어지면서 올해 3분기로 늦춰졌다.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상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반등하나 싶었는데 서버용 CPU가 늦춰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왜 대충 밀렸는지 알겠고 왜 반등 나는지 알겠다. 전환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전환이 늦춰졌구나. 그래서 DDR5 전환은 D램 제조사들에겐 여러모로 호재입니다. 왜 호재입니까? 당연히 원래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다 원래 DDR4를 뭐 한 개씩 끼고 있었어. 근데 뭐다? CPU를 바꾸면 DDR4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새 걸로 다 바꿔야 돼.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 다 바꿔야 되고 200만 명이 미국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냈던 매출만큼 더 내야 된다라는 거. 더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DDR4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제품을 팔 수 있고 당연히 DDR4보다 좋은 건데 DDR4보다 싸게 팔면 안 되겠죠. DDR5는 4보다 약 30% 높은 원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체 수요도 전제가 되고요. 데이터 센터는 대용량 반도체가 24시간 가동되는 구조상 DDR5로 전환을 하면은 오히려 더 유지 보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4보다 5-3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바꾼다라는 거죠. 5가 비싸긴 하지만 유지 비용을 따지면 4보다 5가 낫다 얘기를 합니다. 왜? 얘가 속도가 빠르고 더 강력하니까. 그래서 DDR5 전환이 엔데믹 이 코로나가 그냥 일상화되는 메모리 수요 둔화 상황을 많이 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PC용 D램 현물가 하락 현상을 두고 2분기 D램 업황에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3분기에 이 상세를 해서 충분히 뭐 유지를 하거나 또는 오히려 D램 가격을 상승시키는 상황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현물가가 PC용 제품에 기반해 산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음 분기는 업황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오히려 과연 반도체 업계들이 잘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D램 전환을 아까 3분기부터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D램 가격에 따라서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DDR4 당연히 사람들이 DDR4 안 쓰겠죠. 하지만 DDR5 침투에 의해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DDR5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자도 이 3분기부터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그럼 2분기부터 이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삼성전자랑 D램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매출을 좀 까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표입니다. 2018년, 29년, 20년, 21년 매출표고요. 분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매출을 본다고 한다면 봤을 때 C 부분, IM 부분, DS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자제품 부분이고요. IM 부분이 스마트폰이고요. DS 부분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TV나 뭐 냉장고겠죠? IM 부분은 스마트폰 부분일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 DS는 반도체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기 전입니다. 팀이 바뀌기 전이고 이거 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이라는 거를 감안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조직 개편이 바뀌기 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DS 부분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반도체와 DP로 나누는데 보시면은 1년 매출입니다. 이게 조예요. 243조, 230조, 그다음에 236조, 279조입니다. 2021년 가장 가까운 걸로 보자면 279조 중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약 94조입니다. 상당히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3분의 1 수준의
이 매출 중에서 몇 분의 몇? 또 이 중에서 또 3분의 1을 누가? 예, D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D램이 그 정도로 매출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거의 10분의 1, 뭐 9분의 1 정도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D램에 대한 가격, D램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 삼성전자 전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D램 매출 전 세계 1위입니다. 작년 4분기 매출 20조 중에서 점유율이 42%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4분기 전 세계 D램 매출이 약 2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매출이 20조가 났어. D램을 팔아서. 근데 그중에 삼성전자 매출만 얼마다? 네, 42%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SK하이닉스 쭉쭉쭉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8조로 약 42%를 차지했고요. 말도 안 되는 매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아까 30조라면서 그랬잖아요. 아까 뭐 10분의 1이라면서. 근데 이게 분기 매출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고. 그래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23%로 점유율 3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D램 시장은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놔주고 있고 재고 조정을 마친 서버 D램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다. 아까 얘기했죠? DDR5 매출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다 전 세계의 절반을 누가? 삼성전자가 D램 매출에. 그럼 D램 가격이 뛴다는 건 삼성한테 이득이 아니다? 삼성한테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중요한 게 그래서 D램 이 수요가 뭐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D램 수급이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2021년 11월 5일에 쓴 기사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에 쓰인 기사지만 상당히 분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D램 공급업체의 재고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수급 균형이고요. 일단은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됩니다. D램 평균 재고 추이가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재고가 점점 줄더니 정말 많은 이 정말 낮은 재고가 쌓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고에 대한 수요가 볼 수 있다 또는 재고가 더 늘 수 있다라는 거, 재고를 다시 쌓을 때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면은 D램의 분기별 공급과 수요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와 디맨드를 본다고 했을 때 원래는 항상 공급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 10%뭐 아니면 6%, 8%, 0.1%, 7%, 5%, 3% 마이너스인 경우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수요보다 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어나는 사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램에 대한 이 생산이나 또는 공급 규모가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요 성장률 추이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스마트폰, 서버, 태블릿 PC, 그래픽, TV, PC입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으로 쭉 가보면은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D램의 수요 성장률이 낮는 것들이 맞았는데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성장률이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서버 성장률이 약 21%로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최근 성장률 중에 제일 높은 게 서버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서버에 들어가는 게 DDR5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말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엔데믹 사태로 인해서 서버 출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램은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럼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D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특히 올해 3분기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번 갤럭시 Z 플립이죠. 이번에 뭐다? 하반기에 갤럭시 폴드 플립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차세대 폴더블 폰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거고 플립 4 비공식 렌더링 이미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하늘색이 접목이 되고
전작과 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측 이미지입니다.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은 IT 팁스터 91 모바일은 Z 플립 4 예상 렌더 이미지를 공개를 했고요. 라이트 블루 색상을 입힌 커버 디스플레이는 여기죠. 이게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와는 크게 뭐 안 다른, 그러니까 이미지만 좀 다르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이제 이 골드 색상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의미가 없죠. 뭐 골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이 출시되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한다면은 폴드 시장이라는 게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점유율 80%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전 세계 폴드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죠? 이 삼성전자 매출 IM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전체에서 IM이 100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폴드나 플립이.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폴드 출시도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니 아까 전에 오케이 올라갈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야 할 가격을 삼성전자 가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뭐 6만 원에 살까요? 7만 원에 살까요? 얼마에 살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는 어떤 흐름을 따라가냐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 밑에 있는 차트는 환율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원달러 대비한 원달러 환율 차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월봉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달러 환율의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우리가 이제 2015년, 16년이니까 2015년, 16년으로 같이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16년 이렇게네요. 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과연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올라가냐면은 5월 2일부터. 예, 5월 2일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요. 언제? 2016년 5월부터 반등이 나와서 언제까지 상승이 나오냐면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 1일입니다. 체크해놨죠? 그러면은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5월부터 2016년 뭐 5월부터 뭐 4월 5월이죠.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4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2017년 11월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11월이 언제죠? 여기였습니다. 아, 보네요. 환율이 하락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을 했네요.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 동안에 환율이 하락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다. 그럼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죠. 언제부터? 2017년 정확히 11월 1일부터 11월부터 언제까지? 정확히 12월 3일까지. 예. 2018년 12월 3일까지 하락합니다. 그럼 2018년 12월 3일이 언제입니까? 2018년 12월 3일을 찾습니다. 2018년 12월 3일. 2018년 12월 3일. 이 구간까지 올라가네요. 보이시죠? 예, 반등세가. 하락이 나오는 동안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동안에 뭐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뛰는 구간이 있죠. 환율이 확 뛰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삼성전자 이 보이시죠? 마이너스 21%.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이 흐름세가 바로 환율이 이렇게 확 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환율은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또 환율이 추세 우하향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마찬가지로 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정확히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까지. 그럼 12월 1일이 언제입니까? 12월 1일 여기고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차트가 너무 안 보이네. 요 날짜입니다. 그거만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환율이 빠지는 동안, 환율이 하락하는 동안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 환율이 빠지면
올라가고, 오르면 빠지고, 환율이 빠지면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라는 게 항상 기준이 있더라. 제가 항상 얘기했죠. 환율의 기준은 얼마다? 1245원, 40원 기준이 환율이다. 그러니까 환율은 이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웬만하면 이 가격을 뚫고 나서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금 뚫어놨죠. 1240원을 뚫었습니다. 이 가격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 이 고점 가격이 뭐냐면 코로나19 때입니다. 코로나 때 말도 안 되는 악재 때 찍었던 1295원인데 지금 그 근처를 찍고 밀리는 중이죠. 지금 윗골이 달았잖아요. 조금 밀리는 중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반등 시점이 언제냐? 1245원 환율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다. 뭐다? 환율이 1245원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의 시작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환율이 거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점을 거의 찍어놨잖아요. 여기서 1,300원을 돌파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개인적으로 사모아도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천천히 한 방에 사는 구간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정말 적금 모은다 또는 저금통에 돈을 모은다 생각으로 천천히 사모아도 되는 시기다라는 거고 1245원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 시작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는데 DDR5라는 이 D램 가격에 의해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건데 3분기부터 기대감이 있는 거고 3분기면 언제? 7월부터죠. 거의 플러스 갤럭시 이번에 폴드나 플립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는데 환율이 얼마 1245원 밑으로 빠질 때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해는 됐는데요. 저는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4만 명 구독자 돌파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또는 장 시작 전에 좀 이 기대가 될 만한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좀 강의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의 모든 것들을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나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무료로 시황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4만 달성 자료 배포에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자료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4만 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에서 무료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아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18일, 17일, 16일, 12일, 13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무료로 알아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매일매일 테마주라든가 당일 기대가 되는 종목들 또는 이슈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HLB 요소수 뭐 HLB가 있었다. 왜 올라갔고 또는 어떤 종목이 관련주인지
정리를 다 해 드립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매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모두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5만 명까지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